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임금 협상과 준공연제 추진 등을 놓고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던 경기도 버스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노조가 오늘 첫 차부터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하면서 우려했던 출근길 대란을 피하게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 동안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카타르 국왕과의 정상회담에선 국방과 방산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경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한 지상 공격을 미루기로 미국과 합의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전쟁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이 자국민 학살에 대응할 책임과 권리가 있다면서도 민간인을 보호하는 등 전쟁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젯밤 충남 공주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피해는 없었지만 충남 인근에선 건물이 앞뒤로 흔들릴 정도의 강한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경찰이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 출신인 지드래곤 권지용 씨를 마약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배우 이성균 씨에 이어서 권 씨도 입건되면서 연예계의 마약 사건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프로야구 정규리그 4위 NC가 지난해 통합 우승팀 SSG를 3연승으로 무너뜨리고 6년 만에 플레이오프 무대에 올랐습니다. 오는 30일부터 2위 KT와 한국 시리즈 진출팀을 가리게 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기도 버스 노사가 임금 협상과 준공연제 추진 등을 놓고 최종談판을 벌인 가운데 극적인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노조가 협상 결렬 시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해 모든 노선이 정상 운행하면서 오늘 새벽부터 우려됐던 출근길 대란을 피하게 됐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경기버스 노조협의회와 사측은 어제 오후 4시부터 줄다리기 최종談판에 나섰습니다. 7시간 반 만에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 노사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노사는 준공영제 노선 기사 임금을 4%, 민영 노선은 4.5%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준공영제로 추후 전환되는 민영 노선 종사자에게도 준공영제 수준으로 임금을 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합의에 이르는 데는 장모상 중에 협상장을 찾아 조율에 나선 김동연 경기지사 역할이 컸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산 문제로 임기 내 도입이 어렵다고 했던 일반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약속하면서 이견을 좁힌 겁니다. 27년까지 준공연제에 대한 말씀드린 바 있고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이해와 양해 말씀드리면서 차질 없이 또 양측의 의견을 드려서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립니다. 장시간 협상 끝에 타협점을 찾은 노사 대표들도 김 지사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보실적인 이 저임금 장시간 근로에 많이 좀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필요하신 부분은 제도 좀 개선해 주셔가지고 많이 투자를 좀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어려운 역경을 지사님께서 부디 보다듬어 주셔가지고 앞으로 준공영제를 우리가 훌륭히 완수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앞서 경기도 전체 버스 89%인 9,500여 대가 속한 경기버스 노조협의회는 사측과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최근 97.4%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한 뒤 최종談판을 벌여왔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오늘 첫 차부터 파업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극적인 타결로 철회했습니다. 서울과 도내 시군을 연결하는 준공영제 노선버스 2,400여 대를 포함해 모든 노선이 정상 운행되면서 출근길 대란도 가까스로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전라북도는 부안군 한우 농가 한 곳에서 럼피스킨병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 검사한 결과 확진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발생 농장 한우 148마리를 매몰 처분했습니다. 또 반경 10km 이내 한우 5만 5천여 마리에 대한 백신 접종을 오는 31일까지 끝낼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김관영 전북지사 주재로 시군 단체장 긴급 방역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럼피스킨병 발생 지역이 늘어나며 확산 조짐을 보이자 방역 당국이 백신 접종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초까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해 하루빨리 안정화를 이끌겠다는 계획입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국내에 긴급 도입하기로 한 백신 물량은 400만 마리분입니다. 애초 170만 마리분을 들여와 경기와 충남권 소도를 중심으로 접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럼피스킨병 발생 범위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자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한 겁니다. 우선 127만 두분은 10월 28일까지 신속 도입하고 잔여분 273만 두분은 10월 31일까지 국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백신이 도입되는 대로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시군과 인접지역, 이어서 나머지 시와 도에 신속하게 배분할 방침입니다. 다음 달 초까지 전국에 있는 소농장에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3주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11월 중으로 안정기에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 소농가의 백신 접종이 완료될 때까지는 방역의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전국 백신 접종이 완료되기 전까지 질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발생 시군 및 인접 시군, 농장의 소 이동을 제한하고 가축 분뇨의 경우에도 정밀 검사 후 음성인 경우에 한해서 이동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중수본은 럼피스킨병 조기 발견을 위해 발생 농장 주변 10km 이내의 농장에 임상검사를 이틀 안에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또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 등이 해외에서 기류나 선박에 실려 국내에 유입됐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역학조사 중입니다. 한우 고기 도매 가격이 10% 넘게 뛰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에 대해선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시 이동 중지 탓에 소가 출하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럼피스킨병이 축산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오늘 집권 여당의 쇄신을 함께 이끌 혁신위원 인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비윤계 인사들의 합류 여부가 가장 큰 관심인데 이 지도부가 별도로 띄울 총선 준비기구와의 교통정리도 혁신이 성패를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혁신기구 출범 목표 시한을 하루 앞두고 인요한 위원장은 거듭 통합과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혁신위 첫 일정으로 광주 5.18 민주묘역 참배를 공언했고 당의 변화를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제 얼굴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변화를 상징합니다. 당 대표는 물론이고 기회가 주어지면 대통령하고도 거침없는 얘기할 거니까. 다만 이런 구상을 함께 실현할 혁신위원 인선은 막판까지 순탄치 않은 상황입니다. 수도권 호남 출신을 중심으로 당 안팎에서 개혁적 성향으로 평가받는 여러 인물이 거론됐지만 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 도는 하마평은 다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관심을 끄는 비윤계 일부 인사는 인 위원장의 합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역에 조금 집중해야 될 시기인 것 같다라고 재차 좀 정중하게 거절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김기현 대표 시간 버는 어떤 허수아비 혁신위원을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혁신기구 출범과 별도로 당내에서 가시화하는 총선 체제 조기 전환 움직임 역시 인 위원장 운신의 폭을 결정할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선거 전략과 공천 방향을 정할 총선 준비기구와 인재영입위원회가 차례로 꾸려질 예정인데 혁신위와 역할 배분이 아직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혁신위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으려면 결국 공천규칙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적잖은데 당내 총선 기구가 얼마나 권한을 내어줄지가 관건입니다. 인요한 위원장은 혁신위가 공천 기준까지 건드릴 수 있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엔 기초를 잘 다지는 게 중요하단 말만 남겼습니다. 오늘 혁신위원 인선 결과와 함께 발표될 당 쇄신 구상에는 이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내부적으로는 통합을, 여권을 향해선 민생 경쟁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념 전쟁 말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비판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과 보궐선거 압승의 여세를 몰아 전국의 주도권을 확실히 잡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당내 통합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당무 복귀 뒤 첫 일성으로 국정 쇄신을 요구했던 이재명 대표가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보궐선거 패배 이후 민생을 챙기겠다더니 우리 교육이 이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말로 또다시 이념 논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부디 이념 전쟁을 멈추고 고물가와 생활고에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라며 작심 비판을 쏟아낸 건데 여당이 선거 참패 여파 수습에 한창일 때 전국 주도권을 확실히 잡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다만 본격적인 총선 체제 돌입 전 당내 통합을 이뤄내야 하는 건 이 대표 앞에 놓인 큰 숙제입니다. 체포한 가결 여파로 남아있는 계파 갈등 불씨가 현재 공석인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계기로 다시 타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부의 비명계를 다시 포함하며 그동안 강조한 통합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여줄지 아니면 친명 일색 우려에도 지역이나 여성 안배에 더 주안점을 둘지는 오롯이 이 대표에게 달렸습니다. 지역일 수도 있고 통합적일 수도 있고 성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지금은 대표가 판단하시도록 그렇게 주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도 비명계가 포함된 전현직 원내대표단과 간담회 자리를 만들며 의견을 구하는 등 마지막까지 고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최고위원 인선 결단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야죠? 최고위에서 의견 모아졌다고 들었는데요. 좀 어떻게 수렴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들렸어요? 네. 한 달여 만에 당무에 복귀한 이 대표가 보폭을 차츰 넓혀가는 가운데 여권과의 대화가 성사될지도 관심입니다. 여야 당대표와 대통령이 함께 만나자는 이 대표 제안에 일단 대통령실은 여야 대표 회담이 먼저라며 즉답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31일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계기로 여야 대표 또는 여야정 3자 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25일 오후에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카타르에서 윤 대통령은 타밈 국왕과 정상회담을 통해 두 나라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고 국방 방산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LNG 운반선 17척 건조 계약도 체결이 됐는데 이는 우리 돈 5조 원 규모로 단일 계약으로는 국내 조선업계 최대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우디 카타르 순방에서 모두 63건 202억 달러에 달하는 양해각서와 계약이 체결되면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중동 지역에서 107조 원 규모의 경제 운동장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한 지상 공격을 미루기로 미국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서 중동 지역 주둔 미군에 대한 공격에 대비해 방어망을 확충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봉쇄 속에 가자지구 주민들은 물자 부족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유일한 통로인 남쪽 라파 검문소를 통해 일부 구호품이 공급됐지만 수요를 맞추기에는 태 부족입니다. 보도에 김태현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제2의 도시인 칸 유니스. 빵을 사려는 주민들이 앞다퉈 몰려왔지만 먹을 것을 손에 쥐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이스라엘이 전면 봉쇄한 가자지구는 모든 물자가 부족한 나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We've seen the total destruction, immense, huge destruction.
civilian population, infrastructure. 지난 21일부터 남쪽 라파 검문소를 통해 구호물자가 반입됐지만 연료는 포함되지 않았고 주민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사흘간 들어간 구호 트럭은 50여 대. 230만 명의 가자 주민이 쓰려면 하루에 최소 100대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With the escalation,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needs, so now we need even double the needs that they were regularly enter. But unfortunately, we're getting less, which is only 3%. 생활 물자는 물론이고 연료도 거의 바닥났습니다. 연료 없이는 구호 트럭도 병원 장비도 가동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 물자로 전용될 수 있는 연료 반입을 극도로 꺼립니다. 하마스는 연료 반입을 대가로 인질을 추가 석방할 가능성도 내비쳤지만 뾰족한 타협점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자지구 주민들의 고통이 심해지는 가운데 유엔이 제기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휴전 요구도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참관 아래 적의 대규모 핵 공격에 대응하는 핵 훈련을 시행했다고 크렘린궁이 현지 시간 25일 밝혔습니다. 크렘린궁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화상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이번 훈련에서 러시아군은 지상, 해상, 공중 요소의 핵 억지력 훈련을 수행했습니다. 훈련 중에는 실제 탄도 순항 미사일의 발사도 이뤄졌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중요한 책임자로 꼽히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법적 책임에 대해 검찰은 참사 일주기를 눈앞에 둔 지금까지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는 재판에 넘길지에 대한 결론을 낸다는 방침인데 실제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59명의 국민이 희생된 이 참담한 사태에서 그 어느 누가 책임을 질 리가 없고 책임도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 최근 지휘부가 바뀐 서울 서부지검은 이태원 참사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재편해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참사 발생에 책임이 있는 피의자 23명을 넘겨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찰 피의자 가운데 가장 윗선으로 꼽히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선 1년이 다 되도록 기소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길어지는 이유는 바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책임을 어디까지 따져 물을 수 있느냐 때문입니다. 책임을 물으려면 먼저 참사가 벌어지기 전 가능성을 예견하고 예방과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그리고 참사 발생 당시 구체적인 상황 통제가 가능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나아가 주의 의무를 위반하고 그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까지 모두 인정돼야 하는 겁니다. 특히 김광호 서울청장은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소홀한 조치로 인명피해가 커진 책임을 입증해낼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과거 비슷한 사건의 판례는 어떨까? 지난 2015년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은 뒤 숨진 백남기 농민 사건에선 현장 지휘관은 물론 총괄 책임자의 공동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은 8년 만인 올해 4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구 전 청장도 현장에는 없었지만 상황실에서 CCTV를 보고 무전까지 들으면서 상황을 챙기고 있었던 만큼 구체적인 현장 통제와 사고 예방이 가능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7월 부산에 내린 폭우로 3명이 숨진 초량 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해선 얼마 전 항소심에서 유무죄가 뒤집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구청장 직무대행으로서 퇴근했던 부구청장에게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려웠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광호 서울청장의 경우 참사 발생 1시간 20여 분 뒤에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첫 보고를 받고 뒤늦게 참사를 인지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 통제가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김광호 서울청장 불기소에 무게가 실린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검찰은 올해 안에 기소 여부를 결론 짓겠다는 방침 아래 법리 검토와 추가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위험 파악 시스템 도입 등 각종 대책이 속속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에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주말부터 시작이 되는 헬로윈 축제에서 그간의 인파안전관리제도 시스템과 지자체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 출신의 지드래곤 권지용 씨를 마약 혐의로 추가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배우 이선균 씨 관련 수사로 촉발한 연예계 마약 사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은 배우 이선균 씨 말고도 또 다른 유명 연예인을 마약 수사 선상에 올려뒀습니다.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의 리더 지드래곤으로 잘 알려진 권지용 씨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권 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다만 권 씨 사건은 이선균 씨와는 관련 없는 별개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연예인 피의자와 관련한 사건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11년에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엔 초범이고 흡연량이 적었다는 점 등이 참작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서 마약 범죄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이선균 씨 등 3명을 입건해 1명을 구속했고 재벌가 3세와 연예인 지망생, 작곡가 등 5명을 내사해왔습니다. 경찰이 다른 연예인들까지 수사를 확대해 나가면서 이 씨 마약 사건이 불러올 파장에 연예계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어젯밤 충남 공주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피해는 없었지만 지진이 발생한 충남 인근에서는 건물이 앞뒤로 흔들릴 정도의 강한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정혜웅 기자입니다. 해가 지고 하루가 마무리되어가는 늦은 밤, 충남 공주 인근에서 때 아닌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규모는 3.4. 올해 충남 지역에서 발생한 3차례 지진 중 가장 강한 지진이고 전국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서는 5번째로 강한 지진입니다. 진앙지 인근인 공주 주변에서는 모든 사람이 흔들림을 느끼고 창문이나 그릇이 깨질 수 있는 정도의 강한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편의점 안에 테이블에 그냥 앉아 있었는데 구조물이 앞뒤로 흔들리면서 천둥 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트럭이 건물을 들이받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은 공주뿐 아니라 대전 등 다른 지역에서도 느꼈습니다. 저는 거실에 누워있었고 남편도 안방에. 근데 집안이 진짜 흔들렸어요. 내가 느낀 거는 한 4초?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공주 인근 충남 지역은 사람이 많이 사는 데다 지진 발생 깊이가 10km 안팎이라 진동을 더 많이 느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인구 밀도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규모 3.4 정도면은 진도가 5 정도까지도 나오게 하거든요. 단층 때요. 사실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다만 이 지역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 아니고 별다른 여진이 발생하고 있진 않다며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단층에 대한 조사와 확인이 필요한 만큼 지속해서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의대 정원을 늘린다면 학교별로 학생을 얼마나 더 뽑을 수 있을까요? 의대가 있는 대학마다 의견은 엇갈리는데요.
준비 기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부 지방의대들은 지역 출신을 대거 확충할 기회라고 반기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전국 40개 의대 입학 정원은 학교당 40명부터 많게는 100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대체로 학생을 더 뽑고 싶지만 당장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는 신중한 모습입니다. 한 의대학장은 의대 교육은 강의와 실습으로 이뤄져 학생보다 훨씬 많은 교수진이 필요하다며 시설과 인적 자원이 충분히 갖춰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강의실만 늘린다고 해서 양질의 교육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면 다른 의대학장은 대체로 의대마다 학생을 더 받을 인프라는 갖춰져 있고 더 많은 인원을 교육해 내보내고 싶은 게 대학의 시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얼마나 늘릴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입학 정원이 50명이 안 되는 이른바 미니의대는 전국에 17곳입니다. 이런 미니의대일수록 특히 지방의대일수록 지역 출신을 90%까지 늘려 지역 의사 인력을 확충할 기회라며 반기고 있습니다. 저희 같이 이제 의대 규모가 작은 곳은 사실 다 청원하고자 원하죠. 대부분 자기가 평생 일할 곳을 고향으로 좀 가는 경향이 강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그렇게 해보니까 부울경 지역에서 좋은 학생들이 많이 오게 되거든요. 지역 인재 쪽으로 지금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전국 40개 의대를 상대로 수요 조사를 진행해 교육 여건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미니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늘릴 방안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입니다. 50인 이하가 17개입니다. 근데 전문가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교육을 더 효율적으로 하고 하려면은 최소한 80명 이상은 돼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의대 수요 조사와 각계 논의를 거쳐 의대 확충 규모가 정해진다 해도 의대별 배분 방식을 놓고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8 대입 개편 시한을 두고 진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 교육 상황에서 큰 무리가 없는 대입안으로 학부모들은 70% 이상 찬성한다는 조사도 나왔지만 2025년부터 시작되는 고교 학점제를 무력화하고 특목고 열풍을 부를 거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2028 대입 개편 시한 발표에 이어 전국 설명회를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내신 5등급제 변경과 고교 전학년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병기, 수능 선택 과목 폐지입니다. 심화 수학을 절대평가로 신설할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교육부는 학생 급감으로 내신 1등급이 너무 적거나 아예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 선택 과목 유불리에 따른 쏠림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9등급제를 유지하는 게 사실 너무 가혹하고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충분하게 변별이 가능하고요. 고교 학점제가 도입돼도 전 과목 상대평가, 절대평가를 병기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내신을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신 변별력이 줄면 자연히 학종이나 수능 입시 결과가 좋은 특목고에 학생이 쏠릴 수 있습니다. 또 고교 학점제는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들으며 진로 적성을 찾는 게 목표인데 상대평가를 하면 적성보단 점수 받기 쉬운 쪽으로 몰릴 거란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교육부는 학부모 설문조사에서 70%가 긍정적 반응을 내놨다고 밝혔지만 일부에서는 개편안 폐기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로 및 융합 선택 과목까지 상대평가를 적용하게 되면 학생들은 진로와 적성이 아닌 철저히 대입에서의 유불리를 따져 교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절대평가를 전면 도입하면 학생 간은 물론 학교 간 평가 기준에 대해서도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대학들이 성적 부풀리기를 의심해 내신보다 수능이나 대학별고사에 무게를 두면서 되려 절대평가로 지역과 소학교 학생들이 피해를 볼 거란 반론도 있습니다. 대학 입장에서는 본고사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면 사교육은 다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수능 선택 과목을 없애는 데 대해서도 공정성 제고와 대입 전형 간소화 효과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과학계에선 다양한 과학 분야 탐색 기회를 잃고 학업 수준이 떨어지게 될 거라면서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부채 비율이 80%를 넘는 이른바 깡통주택이 20만 가구에 이르고 전세 보증금만 26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허영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부채 비율이 80% 이상이어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큰 이른바 깡통주택이 20만 934가구에 이르렀습니다. 이 전세 보증금만 모두 26조 258억 원에 이릅니다. 허영 의원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전세 사기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정부는 깡통주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재발 방지는 물론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하고 목숨까지 빼앗은 이른바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범 4명에게 사형을 내려달라는 검찰 요구와는 달리 재판부는 이경우와 황대한에게만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유족들은 처벌이 너무 약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서울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40대 여성 A씨가 돌연 납치당했습니다. A씨는 이틀이 지나기도 전에 대전에 있는 야산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이른바 강남 납치 살해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피고인은 모두 7명. 사건 배우로 지목된 건 유상원, 황은희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A씨를 통해 가상 자산에 31억 원을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이경우가 유씨 부부에게 접근해 피해자 가상 자산을 빼앗자며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부부는 이경우에게 착수금 7천만 원을 건네는 등 함께 범행을 모의했고 이경우는 황대한 연지호 등과 함께 계획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반년 가까운 재판 끝에 검찰은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를 제외한 주범 4명 모두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형은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형벌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내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두 사람이 끔찍한 범행을 준비하면서도 피해자에게 미안함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고 지금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유상원, 황은희 부부에게는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는데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강도 범행을 공모한 건 맞지만 살해까지 공모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며 강도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 결과에 유가족들은 처벌이 너무 약하다며 법정에서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 다 얘기하면 누군가 죽여주면 저렇게 6년, 8년만 살면 끝나는 겁니까? 대한민국이 무슨 미개한 나라도 아니잖아요. 또 피고인들의 사과나 용서도 원하지 않는다며 주범들을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 불황과 갱생교육 등을 명목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강제 수용했던 선감학원 안매장지에서 피해 아동의 것으로 추정이 되는 유해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어제 경기 안산시 성감도 유해매장 추정지에서 분묘 40여 개에 대한 2차 시구를 결과를 발표하고 치아 210점 등 유해와 단추 등 유품 27점을 공개했습니다. 이어서 정부와 경기도가 신속하게 전면 유해 발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천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는 어제 대전 현충원 독립유공자 제3묘역에서 홍범도 장군 순국 80주기 추모식을 열고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승리 등 홍 장군의 독립운동 공적을 기렸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숨진 홍 장군의 유해는 순국 78년 만인 지난 2021년 8월 통일된 조국으로 돌아와 대전 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프로야구 정규리그 4위 NC가 지난해 통합 우승팀 SSG를 무너뜨리고 6년 만에 플레이오프에 올랐습니다. 오늘 30일부터 2위 KT와 한국 시리즈 진출팀을 가립니다. 서봉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NC 마무리 이용찬이 세 타자를 범타 처리하며 한 점차 승리를 지킵니다. 파죽지세 3연승. 지난해 통합 챔프 SSG를 잠재우고 6년 만에 플레이오프에 올랐습니다. NC 다이노스의 자랑인 우리 중간 불펜 투수들 이재학부터 이용찬까지 좋은 투구 내용 보여주면서 오늘 좀 멋있게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타전은 안개 속 타격전으로 흘렀습니다. NC가 1회 일찌감치 석점을 따내자
벼랑 끝 SSG는 최정의 말루 홈런으로 응수했습니다. 하지만 우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NC는 2회 마틴이 바뀐 투수 노경은을 상대로 석점포를 장렬했고 게임은 결국 7대6으로 끝났습니다. 시리즈 3경기에서 9원으로 1승과 2홀드, 평균 자책점 0을 남긴 김영규가 최우수 선수에 뽑혔습니다. 창원에 팬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힘든 거 없고요. 이길 수 있다면 언제든지 나가는 게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하위 팀의 반란 속에 준 플레이오프를 통과한 NC는 오는 30일부터 정규리그 2위 KT와 맞붙습니다. YTN 서동준입니다. 경기도 전체 버스 89%가 속한 노조가 사측과 최종 조정회의에서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오늘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경기도 내 52개 버스업체 노조가 소속이 된 경기도 버스노조는 어제 수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사측과의 최종 조정회의에서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노사는 지난 7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기사 임금을 준공영제 노선은 4%, 민영 노선은 4.5%를 각각 올리고 준공영제로 추후에 전환이 되는 민영 노선도 준공영제 기사 수준으로 임금을 보존해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소 피부병인 럼피스킨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서해안 지역에서 창궐해 강원도까지 번진 데 이어 이번엔 호남에서도 확진 농가가 나왔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우 농가 입구에 출입금지 표지판이 설치돼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멀리 방역복 차림의 관계자들만 바쁘게 움직입니다. 한우 148마리를 사육 중인 농가에서 어미소 1마리가 피부 이상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밀 검사해 보니 럼피스킨병 감염 사실이 최종 확인됐습니다. 호남 첫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가 전북 부안에서 나왔습니다. 전북에는 한우와 젖소를 더해 소 49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빠르게 예방적 매몰 처분에 나서는 한편 반경 10km 방역 지역 안에 있는 소 5만 5천 마리에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발생 지역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충남 서산 축산농장에서 첫 확진 사례가 나온 뒤 닷새 만에 강원도 양구에서도 감염 농장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서해안과 한반도 중부 내륙이 중심이었다면 이번엔 남부지방, 호남까지 번졌습니다. 방역당국은 모기나 침집파리 등 럼피스킨병 확산의 매개체인 흡혈곤충 방제와 소 백신 접종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질병 발생 즉시 농장 살처분, 일시 이동 중지, 긴급 소독 등 신속하게 초동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발생 농장의 방역대 내 농장에 대한 긴급 백신 접종과 다만 백신을 접종하더라도 항체 형성까지 3주 이상 걸리는 데다 바이러스 잠복기가 최대 28일로 긴 만큼 당분간 추가 확산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어제 해양수산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염수 2차 방류 때 인근 해역에서 방사능 수치가 올라갔다며 우리 정부는 국민의 합리적 의심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리 정부는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괴담과 가짜뉴스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일본의 방류를 철저히 관찰해달라고 해수부에 요청했습니다. 경기 고양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자신이 맡은 학급의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긴급 체포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작년부터 담임교사로 근무했는데 교육청은 학급 학생 가운데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경기 고양시에 있는 초등학교. 지난해 이 학교에 발령받아 교직 생활을 시작한 30대 남교사 A씨가 여학생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학생에게 피해 사실을 들은 교감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학교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현재까지 교육청이 파악한 피해자는
A씨가 올해 담임을 맡은 반의 여학생 8명입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A씨가 지난해와 올해 담임이었던 학급 학생 전체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A씨를 직위 해제할 예정이라며 피해 학생들은 교내에서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씨를 긴급 체포한 경찰은 학생들이 적은 메모나 서로 주고받은 SNS 메시지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할 계획입니다. 이어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경기도 포천에서 운전 중인 자동차 앞유리에 갑자기 총알이 날아와 박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인근 미군 사격장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조금이라도 위에 박혔다면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SUV 차량 앞유리에 5.56mm 실탄이 박혀 있습니다. 와이퍼를 뚫고 유리창에 박힌 탄두엔 강선 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저녁 6시 20분쯤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의 4차선 도로를 달리던 40대 A씨의 차에 갑자기 총알이 날아와 꽂혔습니다. 뭐야 이거? 총알이 조금만 위로 날아와 운전자를 향했어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 하단이 아닌 뭐 상단에 만약에 들어왔으면 전태 만약에 이게 유탄이 맞았으면 운전하던 차량에 총알이 날아와 꽂힌 현장입니다. 이 산 너머 반경 1km 안에 미군의 사격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취재 결과 총탄이 날아들 당시 인근 우리 군부대는 사격 훈련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군 사격장에서 잘못 발사된 탄환이 도로에 날아들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합니다. 미군과 우리 군이 그 5.5 소총탄은 동일 구경을 사용하고 거의 형태는 똑같으니까 탄의 형태로 봐서는 뭐 소총탄입니다. 5.56mm 소총탄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탄두는 미군이 회수해간 상태입니다. 경찰과 군 관계자들은 정확한 사고 발생 경위를 확인한 뒤 피해자 보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포천에서는 지난 2014년에도 훈련장에서 잘못 발사된 탄환이 산을 넘어 1km 떨어진 민간인 지역 사무실에 박힌 일도 있었습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군부대 사격장 근처 오발탄 사고. 인명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보다 강화된 안전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충북 청주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주감휴게소 인근에서 25톤 트레일러가 달리던 1톤 트럭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트럭이 뒤집히면서 운전자와 동승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트레일러에는 운전자가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근처 공장에 세워져 있던 트레일러가 제동장치 문제로 고속도로로 미끄러져 내려온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불이 나 1시간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오피스텔 주민 등 모두 50여 명이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은 오피스텔 건물 4층에 있는 스터디 카페에서 불이 시작된 곳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낮 1시쯤 경기 부천시 괴안동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돼 도로에 물이 흐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부천시는 해당 도로를 통제하고 복구 작업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오후 3시쯤부터 인근 500여 세대에 물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시는 1986년에 매설이 된 상수도관이 노후화해 파손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월 26일 목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집권 여당의 쇄신을 이끌 혁신위원회 세부 인선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위원장과 원내외 인사를 포함해 7명에서 11명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비윤계 합류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단식 회복 치료 뒤 최근 당무에 복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전현직 원내대표와 오찬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선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민생 법안 등 원내 현안과 내용 수습 등 당 내부 상황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방송통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오늘 국감에선 준공영방송 YTN의 민영화와 관련해 공기업 지분 매각 과정과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유진그룹의 적격성 등을 두고 여야 위원들이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방송 3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절차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옵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장,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2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합니다.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혁신대책 발표 일주일 만에 의대 정원 수요 조사를 포함한 향후 추진 계획을 밝힙니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충과 관련해 오늘 오후 조규흉 장관이 직접 전국 의대 수요 조사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옵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살인죄의 경우 고의성이 엄격히 입증돼야 한다며 준강간치사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제2의 이태원 할로윈 참사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AI 인공지능 인파 방지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골목 곳곳에 설치한 CCTV와 분석 서버를 활용해 인파 밀집도를 실시간 확인해 대응하는 방식인데요. 차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대 입구역 인근 거리. 좁은 골목에 사람들이 모여들자 스피커에서 해산 안내 방송이 반복적으로 흘러나옵니다. 현재 인구 밀집도 주의 단계입니다. 좁은 골목으로 진입하지 마시고 차량 등행에 주의하여. 인파가 더 빽빽해지자 순찰대원들이 투입돼 사람들이 질서 있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경계단계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제2의 헬로윈 참사 예방을 위한 인파 해산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핵심은 지능형 인파 감지 시스템입니다. 골목 곳곳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영상이 구청 CCTV 관제센터로 실시간 전송되면 관제센터 서버가 자동으로 사람 수를 계산해 밀집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대응은 단계별로 합니다. 1제곱미터당 3명이 모일 땐 해산 방송을 내보내고 4명이 되면 구청 직원들이 인파 해산을 유도, 5명 이상이 모이면 시와 경찰, 소방에도 자동으로 알림이 울려 관계기관이 모두 현장에 투입됩니다. 그 대비책이 체화돼서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는 이런 재난 상황에 보다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그 완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려되는 건 CCTV 사각지대입니다. 인파감지 시스템을 위해 설치된 CCTV는 현재까지 600여 군데. 주로 이런 도로에는 CCTV 이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CCTV 인파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으려면 CCTV 증설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말. 시는 일단 자치구 판단에 따라 필요한 곳부터 우선 설치했다며 연말까지 900개 이상으로 증설하고 분석 성능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광역 도심항공교통망 구축에 나섰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SK텔레콤과 한국공항공사 등으로 구성이 된 민간협력체와 광역 도심항공교통 상용화와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도심항공교통, UAM과 관련해서 여러 광역단체를 연결하는 협력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도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하늘빛이 점차 흐려지겠고요. 중서부와 전북지방은 오후부터 전남과 경북 서부 내륙, 제주도에는 밤한때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많게는 40mm가 되겠고 지역 간 강수 편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또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 우박이 동반되기도 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륙 곳곳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많은데요. 여기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도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5.5도, 대전 11.3도, 창원은 12.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예년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21도, 광주 23도, 대구는 2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동해안 지역에만 비가 내릴 뿐 내륙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고요. 당분간 예년의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